한국은행 DBU 교수님이시죠. 박성창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참 좋죠? 네, 너무 좀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좀 이렇게 침침하고 비도 안 내리고 해서 저 안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갈등 해결 및 맞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네. 네, 이 갈등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그럼요. 겪게 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뭐 작게는 가정에서 아니면은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와 또 부모들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직장에서나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갈등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갈등을 대처를 하기는 하는데 그 대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고려해서 대처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유형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그냥 해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는 치유할 수 있을까까지 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이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네네. 이 갈등을 잘만 극복한다면 그렇죠. 도리어 전화위복으로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 그죠? 네. 영어에도 이제 crisis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한자로 보면은 위가 위험이고 기는 이제 기회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도 어떻게 보면 위기랑 전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험 부분이 있긴 있죠, 당연히. 위험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잘 치유하지 않, 근원적인 치유까지 가지 못하면 항상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네. 또한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런 이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한 그것을 잘 이제 해결하면 또 치유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더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인 면이나 심지어는 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향상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교수님이 갈등에도요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모두가 다 나쁜 갈등이고 모두가 다 좋은 갈등은 아니고 그렇죠.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분류들을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게 선한 뭐 좋은 갈등이냐 네. 아니면 나쁜 갈등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결과에 초점을 맞출 예, 때요? 결과에다 좀 초점을 맞추게 되죠. 네. 물론 이제 어떤 쪽은 뭐 윤리적으로 보면 동기라는 부분도 또 생각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제 갈등 해결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인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갈등이 개인적으로 어떤 더 나은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관계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특별히 나 자신에게서 성장이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존중감도 또 분명해지는 이제 이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나의 감정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존감도 어느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확립되어지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그 반대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은 또 그냥 갈등 상황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네,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도 있겠고 어떤 기업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본다면 큰 어떤 재정적인 손실도 네.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갈등을 겪는 것도요.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좀 다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죠.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어스-브릭스라는 이제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좀 약간 너무 억지가 아니냐, 너무 이렇게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그 타당성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신뢰성
그 validity하고 reliability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네. 있어서 충분한 신뢰성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검사 유형 검사로 이제 지금은 인식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지현 씨도 그 부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충 보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가 16개의 유형으로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 나는 네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extrovert이냐 아니면 introvert이냐. 일단 가장 크게 나누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 나누는데 그래서 extrovert 또는 외향적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에너지를 어느 방향에서 얻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향적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좀 더 바깥으로 더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는 부분에 더 이렇게 관심 많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또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또한 좋아하고요. 즐기고. 네. 예.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그 외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또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자신과의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찾고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제 거기 에너지를 방전하게 되죠. 방전하게 소모하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소셜 인트로버트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내향주의자.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에는 충분히 같이 어울려주고 따라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크게 이렇게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렇죠. 지쳐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 네.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내가 대충 어느 쪽이다 감을 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점이 지역 딱 중간 정도 지점에 보더라인에 딱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완전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겠죠. 네. 약간 어느 쪽으로 쏠리겠죠. 약간의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을 두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사람들은 좀 아주 많이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내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간 다 양쪽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 와이어됐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부분, 기질, 네. 아니면 뭐 DNA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크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로 네네. 나눌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범주는 이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네. 관련해서 감각적이냐, 아니면 직관적이냐, 네. 그 센싱이냐, 아니면은 인투이셔널하냐, 인투이티브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감각적인 경우는 굉장히 현실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이고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문자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반면 이제 직관적인 사람, 인투이티브한 사람들은 큰 그림을 많이 보죠. 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도 많이 생각을 하고요. 연관성까지 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조금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감각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문자적이라면 네. 비유적이고 네. 또 이제 어떤 시적인 네.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교수님 혹시 네. 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를 여성이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다, 남성이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확률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법이 이제 네. 통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조금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네.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얘기할 때 좀 큰 그림을 많이 본다라는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개인차들도 다 있죠. 개인차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자신은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 많이 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성차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또 개인차가 많기 개인차가 때문에 훨씬 더 네. 비중이 두겠군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의사 결정에 네.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형 thinking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feeling. 감정이요. 그래서 thinker냐 아니면 feeler냐. 네. 사고형이냐 아니면 감정형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형 thinker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논리적이고 어떨 때는 조금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네, 너무 딱딱하죠. 네, 딱딱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말하는 투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논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논리의 어떤 비약이나 아니면 논리의 빈약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적을 하기를 좋아하고 네.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신중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감정형은 굉장히 따뜻하죠. 사람이 그렇죠. 공감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 또는 행동이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나이스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공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 이입하게 되죠. 그렇죠.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좀 다르게 좀 안 좋은 어떨 경우에는 그걸 이용당할 수도 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바운드리를 경계를 잘 이렇게 세우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스스로를 들어요. 위해서도요. 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봐도요. 대충 이제 네.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형이다. 나는 이런 형이다. 네네네.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구분이 네,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어떤 생활 양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judging형이냐, 네, 판단형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perceiving, 인식형이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판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 좀 어느 결정 안 된 미결 상태에서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네. 항상 규칙이나 아니면 마감을 굉장히 그 데드라인 마감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 마감일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네. 반면 이제 일 처리에 있어서는 참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되게 많이 추구하는 반면에 인식형은 조금 달라요. 어떤가요? 네, 인식형은 미결된 상태에 놔둬놔도 네. 크게 이게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지 사람이군요.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좀 즉각적인 측면이 있고 네. 또 임기응변적인 아. 그래서 감해 나가는 가운데 일도 생각해내고 해 나가는 데 또 발전적인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계획을 하고 마감일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죠.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의 경우 즉 판단형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데이트할 때는 좀 좋은 면도 많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낭만적이지는 않고. 그렇죠. 예. 또 어떨 때는 정말 그 순간에 취해서 아니면 좀 약간 즉각적으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걸 또 원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어떨 때는 우리 리더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좋은 리더는 그 필요를 알아서 네. 어떨 때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 리더들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겠죠.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만약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미결되어 있지만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갈 이제 길을 원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면에 판단형은 너무 판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또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좋은 리더랑 연결을 해서 본다면요, 교수님 사실 네.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외향적, 내향적, 감각적, 직관적, 사고적, 그다음 감정형, 네. 판단형, 인식형 이 여덟 네네. 가지를 골고루 갖춰야지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지만요.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마치 나의 어떤 리더십 도구 박스가 있으면 툴 네. 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나의 어떤 툴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 때에 네. 아,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구나. 네.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더 큰 목표나 네. 아니면 목적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갈등 해결,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갈등에도 유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갈등을 이제 간단하게 뭐 한 두세 가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한 6가지 정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관계나 자원이나 역사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유형. 심리적인 유형까지요? 예, 윤리, 뭐 스타일, 어떤 네. 일을 처리하면 스타일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얘기하는데. 아, 여러 가지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정말. 예, 예.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렇죠. 텐데, 예. 예, 해결책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이제 원인 유형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 원인에 있어 가지고 네. 그 원인들을 짚어보면서 또한 해결책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가장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의사소통이 잘 안 전달이 이루어졌을 잘 안 때. 되어졌을 때. 예, 요즘 이렇게 소통 얘기를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사실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 거죠. 소통을 많이 하면 되는데 그 소통을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적절하게, 네. 그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네. 적절한 장소에서 또 이제 적절한 사람. 올바른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공직화되지 않은 어떤 일을 실행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네.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어떤 그룹과 약간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못하게 안 하도록 이제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을 자기는 이제 한다고 생각했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안 되니까 취소되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약간 좌절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네.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네. 특별히 이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팀 빌딩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잘 빌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상황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저와의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네. 저랑 확인을 했으면 이 부분이 이제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진 부분이 여러 있고. 부분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일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적절하게 또 네네. 적절한 때에 네. 꼭 소통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교수님 사실 어떤 사람하고는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네.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네.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차이, 네. 이런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경우는 그 다름이 틀림 내지는 잘못됨으로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름과 차이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인정하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이런 갈등 해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네. 저 사람의 아이디어나 견해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 만약에 단체를 사랑하고 그쪽에서 일해 왔다면 그가 보는 시각이 이제 하나의 어떤 독특한 시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네. 리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견해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조화 속에서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네.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아, 진정한 소통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원인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리더십의 부족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그 팔로우에게 충분한 이제 어떤 책임이나 아니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 네.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에 그 팔로우에게 그런 칭찬을 줘야 되는데, 그 크레딧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자기가 가르친다든지 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리더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서 선을 잘 긋고 네. 팔로우들에게 충분하게 권한을 주고 또한 책임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에 맞는 피드백도 주고요. 네, 피드백도 줄 수 있다면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 아시아권의 문화에서는 특별히 이제 장년층과 특히 노년층과 네. 여성에 대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부족할 경우에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네. 특별히 이제 우리 1세 중에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또 여성들의 어떤 감정이 있고 또 이렇게 섬세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창조주가 만들었을 때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남성들이 조금 더 이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알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존중해 줄 때, 네. 또 육체적으로도 볼 때에 물론 육체적으로 여자가 더 강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이 더 힘이 있고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앞선 부분, 나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어떤 조금 더 연약한 부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가 존중해 줄 때에 갈등이 덜 그렇습니다. 생길 수밖에 이런 없는 부분만 거죠. 잘 소통이 되더라도요. 네네. 가정에서도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와 또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면들로 인해서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나의 감정이 여러 가지 어떤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쓴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함에 네.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 상대방의 필요가 아무래도 그 필요에 덜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마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네. 내 스스로의 마진이요. 예, 여유를 찾는 것, 시간의 여유, 감정의 여유, 관계의 여유. 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셀프 리더십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마련해 둘 수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사람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상대방을 더 배려할 수 있고 네. 필요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겠죠. 네, 일을 네. 하더라도 나를 소진시키지 말고 끝까지 네. 차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교수님, 사실 갈등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의견이 다를 때 네. 그럴 때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예.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뭐 LA 쪽에서도 제가 몇 주 전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 여기 뭐 달라스 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세와 2세 또는 1.5세가 있고 또는 3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1세로서 2세인 자녀들에게 아니 1.5세인 자녀들에게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나의 하는 어떤 행동 방식을 강요할 경우 거기는 충분한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때로는 1.5세나 2세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독립심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져주는 것 같지만 양보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다른 인격체로 내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생각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차이를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봐도 인격체로 내가 존중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세대로서 때로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한 마음을 걸음 오픈하고요. 네, 오픈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는 네. 들어주려고 하면 내가 마음에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자녀가 아니면 또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의견으로 있고 그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면 내가 가진 생각을 조금 조정해서 네. 조정함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1세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반면 1.5세나 2세들은 1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경험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렇죠. 그들 또한 들어줄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차이가 오히려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갈등 상황별로 해결책을 알아봤는데요.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각자마다 다 차이가 있죠. 네네. 네,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한다 또는 갈등을 이제 갈등 자체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할 때는 갈등을 치유한다는 의미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근원적인 부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까 전에 유형을 잠깐 봤을 때 역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과 같이 가졌던 이런 경험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받았던 어떤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나에게 이제 상처가 된다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져서 사람들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는 이제 생겼을 경우에 회피를 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네. 이제 이런 것으로는 사실 해결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질지 네,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네, 당시에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네. 완전한 해결은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 부분, 공감하고 그다음에 좀 더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이런 면이 될 수 치유, 있겠죠. 네, 전인적인 예. 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저 이런 전략적이고 좀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의 어떤 인격체요, 영혼을 잇는 사람이요, 아니면 또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때 살아온 어떤 인간사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그냥 몇 가지 어떤 조건으로 몇 가지 어떤 도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심층적인 네. 좀 접근법이 치유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결국은 갈등 상황은 항상 일어나지만 내 내적인 면에서부터 치유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 좋은 시간 많이 갖게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예, 제가 당분간 우리,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빨리 끝내려고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일들이 좀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더 경험을 쌓고 특별히 이제 미국 회사들과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좋은 경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나타나서 네. 출연해서 더 좋은 것들로 또 양질의 어떤 그런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라디오하고는 지금 인사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만 네네, 사실 네.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럼요. 곳곳에서 활동을 해주실 그럼요. 거죠. 네, 예, 네네.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또 함께 진행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DBU의 박성창 교수님이셨습니다. 자.